독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장님은 어떤 아침 루틴을 갖고 있으세요? 어떤 루틴으로 일을 하고 있으시죠? 이걸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직까지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나게 대단한 루틴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제가 스스로 나태하고 멍청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저만의 루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제가 영상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불개기예요. 지금 아침에 이불 개기 한 지가 한 7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저는 7년 동안 이불을 개고 있는데 제 스스로 내가 왜 이 이불을 개고 있는지 이유를 몰라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이불을 개는 게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도 깔끔한 우리 집, 단정한 우리 집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스스로를 대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불을 왜 개고 있는지 이유를 전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해보라고 하니까. 제가 돈을 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머리가 좋아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대단하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롤모델이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요, 그냥 무조건 따라하고 봅니다.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일단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려고 해요. 많은 책들에서 이불개기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냐, 이불개에서 성공할 수 있으면 다 성공하지, 쟤네들은 꼭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자기계발서를 안 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해봅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해보라니까.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잖아요. 물론 타인이 시키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기 때문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육감이나 직감 같은 것이 존재해야 되죠.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 아니면 나를 이용해 먹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본받을 수 있고 롤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따라해보세요. 아침에 내가 열심히 이불을 갠다고 해서 어떤 리스크가 생기거나 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줘야 본전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저만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웃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이불을 개고 바로 화장실로 가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하기 전에 혼자 10초 동안 그냥 웃어요. 10초 동안 그냥 거울을 보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계속 웃습니다. 그래, 오늘도 파이팅 하자. 야,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그리고 잘하고 있어. 오늘도 파이팅 하자. 이렇게 혼자 웃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엔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자기 확언하고 자기 암시하라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의 위치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면 자기 확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없이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본인의 꿈을 위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암시, 자기 확언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습관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매일 아침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준비하면서 음악 듣기입니다. 씻고 화장대에 앉아서 음악을 가장 먼저 틀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에 듣는 음악은 말하는 대로와 김광선님의 일어나, 이 두 노래를 꼭 듣고 있거든요. 저는 인생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 노래를 매일 들으면서 조금 더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뒤에 가서 남욕하지 말자, 그리고 쌍스러운 소리 입 밖에 내뱉지 말자, 이런 것들 아침에 그 노래 들으면서 계속 생각해요. 정말로 제가 이만큼도 0.1%도 안 보태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던 적이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 다음에 정말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구나, 점점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구나, 막 이렇게 감동받아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몇 번 운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광선님의 일어나라는 노래는 뭔가 파이팅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내가 지금 어두운 방 안에 있지만 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노래예요. 그래서 희망찬 노래를 들으면서 꼭 아침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들은 다음에는 유튜브 영상,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저는 거의 유튜브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일단 먹방이나 어떤 흥미 위주의 컨텐츠를 아예 접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는 게 이제 음악 듣고 자기계발 채널이나 아니면 시사, 뉴스 이런 것들만 봐요. 제가 예전에 페인 생활할 때 아프리카 TV랑 이제 유튜브에 한번 미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독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안 보려고 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예전에 페인 생활할 때 그렇게 중독돼 있을 때는 이거 안 보면 막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고, 근데 안 보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아예 안 보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잉여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휴대폰 만지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지하철 타고 출근하기입니다. 제가 한 달에 출근을 하면서 차를 끌고 출근하는 경우는 5번도 되지 않아요. 3번 채 안 될 거예요. 저는 항상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제가 지하철을 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사무실 선릉까지 이제 지하철을 타면 딱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차를 끌고 가면 30분 이상 무조건 걸려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서 지하철을 타는 이유도 있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하철은 저에게 초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부 다 말아먹고 휴대폰 판매사로 이제 취직을 했을 때 정말로 밥값 없어서 도시락 싸들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했었거든요.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잊지 말자고 해서 지금 서울에 이사 와서 꼭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망한다는 이야기는 뭐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심, 그 힘들었던 때를 절대 잊지 않으려고요. 지금 아무래도 회사의 대표가 됐으니까 회사의 많은 것들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고요. 인플루언서가 되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 사랑을 해주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과분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취하게 되면 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하철을 타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많은 BJ, 인플루언서, 연예인들이 팬들의 뒤통수를 치고 코인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자기의 팬들이 뭐 자기의 볼 모이고 노예인 마냥 이렇게 대하다가 나락으로 가는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저는 그게 바로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장 멍청해지는 순간, 가장 말도 안 되는 어이의 판단을 내리는 그 순간이요, 바로 초심을 잃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생각해요. 초심을 잃어버렸고 겸손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 최고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이없는 판단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을 타면서 제 초심 절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예전에 책에 썼던 내용이죠. 벼가 크기 위해서는 겸손이란 단어는 버리고요, 머리를 빳빳이 들고 올라가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함에 있어서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최대한 겸손해야 클 수 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말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항상 움직이자입니다. 며칠 전에 와이프가 이제 쇼호스트로 첫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는데 호스트분들이 준비해온 이제 준비물이요, 제 딴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 마트에 막 뛰어가서 장 봐오고 그걸로 토스트하고 막 요리하고 막 이걸 준비를 다 세팅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있던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규야, 너는 왜 도대체 모든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왜 꼭 이렇게까지 살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제 삶을 지금의 위치에 올라오게 해준 저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최고의 루틴이기도 하고요. 힘들 때일수록 저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몸을 씁니다. 몸을 써야 머리가 더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쓰려고 하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자꾸 바쁘게 움직이고 그 안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아이디어, 판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힘들 때일수록 움직여라. 그리고 기적은 움직여야 찾아온다. 이게 저의 루틴입니다. 아무리 작은 발걸음, 보잘것없는 발걸음이라도 좋아요. 일단 움직여보세요.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보시고요. 택시나 자가보다는 짧은 거리는 항상 산책 위주로 해서 항상 걸어보세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시고, 남들이 한 발짝 뛸 때 나는 3발짝 뛰는 걸 한번 습관으로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몸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내 인생을 바꿔주는지 느끼게 되실 테니까 말이죠. 스몰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큰 성공도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입니다. 힘들다고 축 처진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더 좋은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찬물 샤워입니다. 콜드 테라피라고도 얘기하죠. 이제 샤워를 하고 항상 끝에 찬물로 다시 샤워를 하는 거. 뭐 그게 이제 공포와 두려움에 맞서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이론이 있고요. 제가 이 습관을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왜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역시 똑같아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10년째 하는 저의 습관입니다. 샤워를 마지막에 하면요, 진짜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째 하는 저의 너무나 좋은 루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만남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무던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한번 잠깐 스친 인연이라도 내가 먼저 연락하고 잘 지내시죠? 그리고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이게 아니라 한번 식사 모시고 싶은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제가 먼저 연락하고 제가 먼저 약속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고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영업이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직원들한테 시달렸기 때문에 진짜 일 끝나면 이제 완전 컷오프 해서 집에 들어가서 휴식만 취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계기로 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 배울 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들, 나한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새로운 세상을 살고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사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게요, 정말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내 인생을 너무너무나 업그레이드 시켜주더라고요. 내가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나의 동료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지내왔던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나는 것도 좋죠. 하지만 매주 만나봐야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을 하고 먼저 약속을 잡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거절하면 어때요? 그럼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연락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저는 그 사람도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가오기만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먼저 누군가는 선을 넘어줘야 친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는 호리의 다케후미 대표가 쓴 가진 돈을 몽땅 써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재미있을 것 같은 자리, 그런 술자리는 무조건 가라. 재밌게 놀고 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에, 나의 인생에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고 아이디어를 줄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자리라면 무조건 가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스스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나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먼저 한번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존재하니까요. 좋은 사람들, 내 작은 롤모델, 너무나 큰 일론 머스크 같은 롤모델이 아니라 작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롤모델은 정말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저의 인생을 바꿔준 저의 마지막 7번째 루틴으로 뽑았어요. 이렇게 저의 인생을 바꿔준 저의 몇 가지 루틴을 뽑아왔는데요. 우리 소대장님들도 스스로의 루틴을 꼭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꿈들을 이루는 그날까지 미친 듯이 파이팅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그리고 이번에 다른 방송의 채널을 나갔는데 아무래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관상은 과학이다, 저렇게 생긴 놈들은 뭐 무조건 사기꾼이다, 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헤어스타일을 바꿔봤습니다. 어색해도 좀 참아주세요. 나중에 익숙해지는 그런 날이 오겠죠. 자, 그럼 진짜로 갈게요. 안녕. 아직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DB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영업 실적을 바꿔줄 단 하루의 기회, 저의 모든 노하우 공개할 테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 링크에 넣어놨어요. 그럼 오늘도 죽토미 하시고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